사회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다? 자, 오늘은 바로 이런 아주 흥미로운 금융 실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은행, 그리고 교도소입니다. 정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죠? 이 둘이 어떻게 손을 잡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이 대체 왜 교도소 프로그램에 돈을 썼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독특한 파트너십의 주인공들을 먼저 만나볼까요? 바로 은행과 교도소,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뉴욕시와 골드만삭스입니다. 때는 2012년 뉴욕입니다. 당시 뉴욕시는 큰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청소년 범죄는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했던 거죠. 자, 바로 그때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는 사회에도 기여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둘의 이해관계가 정말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청소년 행동학습 체험이라는 겁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들이 출소하고 나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말 그대로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자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 거래,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였을까요? 이건 사실상 프로그램의 성공에 돈을 거는 아주 거대한 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판돈부터 보죠. 골드만삭스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내놓은 돈이 무려 96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중요한 건 이게 정부 예산이 아니라 순전히 민간 투자은행의 돈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기의 승패는 뭘로 결정될까요? 바로 이 숫자 10%에 모든 게 달려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면 청소년들의 재범률을 최소한 10%는 낮춰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은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구조 아닌가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성공해서 재범률이 10% 이상 줄었다? 그럼 뉴욕시는 원금 960만 달러에 최대 210만 달러의 수익까지 얹어서 골드만삭스에 갚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실패하면요? 골드만삭스는 24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억 원 가까운 손실을 그냥 또 안는 거예요. 사회적 성과가 곧바로 재무적 성과가 되는 완벽하게 맞물리는 구조인 거죠. 뉴욕시 입장에서는요, 정말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윈윈 전략이라고 불렀던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실패하더라도 시 예산은 단 한 푼도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야말로 믿져야 본전인 셈이었죠. 네, 방금 보신 뉴욕시와 골드만삭스의 이 내기 같은 금융상품, 이걸 우리는 사회의 영향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의 영향 채권, 줄여서 SIB라고도 하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민간 투자자가 먼저 돈을 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을 하고요. 정부는 그 성과를 딱 보고 성공했을 때만 돈을 갚아주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성과 기반 지급 방식. 자,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정부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둘째, 이때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서 선뜻 돈을 댑니다. 셋째, 전문기관이 그 돈을 받아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실행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목표가 달성되면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는 거고요. 만약 실패하면 투자자가 모든 손실을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뉴욕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사회영향채권, SAB는요, 전 세계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정부들한테 아주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10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그리고 2012년,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뉴욕시 사례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거고요.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방식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는 왜 이렇게 이 모델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당장 쓸 돈이 없어도 꼭 필요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둘째, 이거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재정적인 위험 부담을 우리 같은 납세자가 아니라 투자자한테 넘길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따라 붙습니다. 바로 이윤 추구라는 지극히 사적인 동기가 과연 공공의 이익이라는 더 큰 목표와 항상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SIB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민간 부문의 막대한 자본과 그 효율성을 끌어와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한다. 와,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처럼 들리죠? 하지만 반대편의 우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오직 수익만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측정하기 쉬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 서비스의 본질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민간 부문의 이윤 추구라는 이 강력한 동기부여, 이걸 과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공공의 영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실험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